보험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신 적 있나요? 보험 때문에 속상한 적 있으시죠? 여기 좋은 보험 약이 있습니다.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보험.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보험. 저는 진행을 맡은 보험의 내비게이션, 친절한 나비입니다. 보험 때문에 머리가 아프거나 속 쓰리신 분들, 저희 알약보험을 찾아주세요. 저희가 여러분께 딱 맞는 처방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알약보험을 듣고 나도 내 보험이 궁금하다, 상담 한번 받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알약보험 홈페이지 www.yolocast.co.kr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 상담 요청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 실제로 알약보험 홈페이지에 상담 요청 메시지가 빠르게 쌓여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현명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유쾌한 전문가 두 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빡대리님, 한수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요 너무 바빠요 지금 요즘에. 뭐 이렇게 바빠? 명절 세고 나서 네네. 최근에 너무 바빠서요. 네네. 오늘 이제 업무를 좀 마치고 여기 오는 길에 이제 네. 회사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네.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잣말로 정말 정신없다 이렇게 혼잣말을 툭 내뱉었어요. 네. 근데 옆에 계시던 할아버지가 네네. 할아버지께서 아이고 젊은 양반이 뭐 이렇게 정신이 없어 그래서 훅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도 모르게 그냥 내뱉은 한마디였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신세한탄? 뭐 이렇게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너무 정신없이 좀 살고 있습니다. 얼굴살이 네. 쪽 빠지고 조금씩 누렇게 떠가는 게 지금 말씀하신 아이고야, 상황이 대변되는 아이고야. 것 같아요. 네, 아이고야.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정신줄을 꼭 붙들고 계시길 네,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한수희님 어때요? 제 근황을 얘기하기 전에 네네. 근데 우리 빡대리님은 그 바쁜 와중에도 꼭 그 술자리는 또 항상 피하지 않으신다고요? 아니요, 술 마실 새도 없고요, 진짜. 주말에도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우리 빡대리님 가정에도 예전에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미니멀리즘? 네, 거기에 있어서의 이제 현실화가 되어가는 거네요. 근데 놀랍게도요, 네. 제가 주말에 집에서 계속 일을 했었거든요. 네. 골방에 처박혀서. 네. 그랬더니 다 끝나고 나서 나왔더니 와이프가, 마님께서 저한테 네. 그러시는 거예요. 네. 당신 때문에 8시간 동안 숨도 제대로 못 쉬었다고. 방해될까봐. 참, 안팎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유, 왜 가족들이 아빠를 위해서 그렇게 발 뒤꿈치 네. 들고 있는 그런 배려적인 상황. 예. 감사하죠. 사실. 그럼요,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뛰고 계신 거 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럼요.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한수희님은 어떻다고요? 네, 인사를 먼저 드려야죠. 네네. 지난 15년간 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대면과 비대면 채널을 직접 경험하며 이 시대의 진정한 보험 전문가로서 살아온 한수입니다. 네. 저 똥꼬집. 아니, 오늘도 왠지 이거 사행시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이거 웬만큼 초반에 이제 하고 그만하자 했는데. 그렇죠. 말 더럽게 안 들어요. 은근히 중독성 있지 않아요? 기대되지 이제. 맞아. 오늘은 뭐 해왔나 이런 기대도 있잖아요. 저는 항상 어제와 같은 오늘 같은 내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재밌어요 요즘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내용이 매우 핫한 내용이다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기대해도 되겠죠? 그럼요. 네. 좋아요. 이제 오늘의 주제에 대해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빠밤. 변액보험 파헤치기. 드디어 변액보험이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수년 전부터 변액보험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에 따라서 보험회사에서도 아주 다양한 변액보험 상품들을 쏟아내고 있죠. 그만큼 우리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고 가입을 하고 있는지. 근데 그거는 조금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이제 보험과 관련돼 있는 다른 팟캐스트도 이렇게 쭉 한번 봤는데 네네. 적어도 제가 봤을 때에는 타 보험과 관련돼 있는 팟캐스트에서 변액보험에 대해서는 한 번도 다뤄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뜨거운 감자고. 그래서 우리 또 알약보험은 그런 뜨거운 감자 피하지 않잖아요. 그럼요. 저희는 덥석 물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빨 몽창 빠지겠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제 변액보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변액보험의 뿌리까지 한번 파헤쳐 볼 건데 이게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복잡하고. 네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무리하게 욕심내는 것보다는 조금 여러 차례 나누더라도 결국 이 방송을 쭉 듣고 나면 변액보험에 대해서는 우리 청취자들이 현직에 있는 설계사들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이해도를 갖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아우, 굉장히 훌륭합니다. 어우. 또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그 비장함이 엿보이기까지 하는데요. 한수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유, 이름 누가 졌는지 참 잘 졌어. 나중에 그 이름 어떻게 지었는지 사연도 한번 듣고 네, 싶습니다. 저희가 그 네. 비화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변액보험에 대해서 내용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변액보험에 대해서 싸그리 몽땅 다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요, 제가 가장 기초적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들, 변액보험이 뭔가요? 일단요, 사람들이, 우리 고객분들이 네네. 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네, 보장의 목적과 저축의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두 가지 모두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죠. 그죠? 그 보험을 통해서 돈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 보험금을 받을 일이 생기거나, 네, 두 번째, 중간에 내가 이 보험을 해지하거나 만기가 되었을 때 그 적립금을 돌려받는 거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라는 것을 받고요. 네, 암에 걸리면 암 진단비를 받는 것이고, 그렇죠. 중간에 또 해지를 하면 또는 이제 만기가 되면 그 해지 환급금, 만기 환급금을 돌려받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변액보험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돌려받는 금액 자체가 정확하게 미리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네. 투자에 따라서 변동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액수가 변한다고 해서 변액보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액수가 변한다 해서 변액보험. 그렇죠. 그러면은 액수가 변하면 액병보험이라고 해야죠. 변액보험이라고 헷갈리게. 어감이 이상하잖아. 뭐 물동도 아니고 액변. 물동 이상하잖아요. 되게 쇼킹하다. 액변보험. 신선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예. 대단한 정신세계야. 그냥 있는 대로 좀 받아들이세요. 근데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걸 의외로. 예. 재밌었어요. 신선했어요. 이번에 바꿉시다 그냥. 액병보험. 그럴까요? 아무튼간에 예. 고객의 보험료를 이제 보험회사가 이게 잘 운영을 해요. 펀드에다 투자를 해서 네, 잘 네, 운영을 해서 이제 수익률이 높다면 그 쌓여지는 환급금이 높아지는 거고요. 네. 뭐 환급금뿐만 아니라 사망보험금도 높아질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수익률이 좀 낮아진다면 네네. 사망보험금은 이제 뭐 최소 보장을 하기는 하지만 환급금이 적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변액보험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펀드의 운용 실적에 따라서 변화가 그렇죠. 되어진다라는 네. 거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보험을 듣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이 변액보험에 관련돼서 시끄러운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들 아시죠? 솔직히 뭐 예전에 뭐 TV 시사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도 변액보험의 위험성에 대해서 엄청 실이 때려댔죠, 사실. 기억납니다. 그죠? 예.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넷만 슬쩍 검색해봐도 변액보험에 관련된 부정적인 뭐 내용들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도대체 변액보험은 뭐가 문제여서 이런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쌍방과실이에요. 쌍방과실? 예.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판매한 보험회사도 문제가 있고 네네.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네. 사실 소비자로서 변액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어느 정도에서는 잘못하신 부분도 있어요. 오, 무슨 이야기일까요? 소비자 측면에서 문제가 좀 있었던 건 뭐냐면 네네. 저 변액보험은 투자형 보험 상품이에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투자로 인해서 사망보험금이나 적립금이 변하게끔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하지만 변액보험입니다. 결국 보험이란 얘기거든요. 네네. 변액은 투자잖아요. 네네. 내 돈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불려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고객들은 변액보험, 투자와 보험의 기능이 합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보험이라는 단어보다는 변액이라는 단어에 더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잘못해서 어떤 분들은 이 변액보험을 적립식 펀드로 오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정도의 수익률이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 네네. 굉장한 불만을 표하게 되죠. 갑작스러운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의 기능이 추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업비의 구조도 적립형 펀드하고 네.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펀드처럼 생각한다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변액보험은 세부적으로 보면 변액 종신보험, 변액 연금, 변액 유니버셜 보험 이렇게 나눠지는데 네. 사실 이 세 가지 상품은 각각의 특성이 다 달라서 처음부터 개개인이 가입 목적에 부합하는 상품으로 가입을 했어야 돼요. 자, 변액보험의 세 가지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언급을 하셨어요. 네네. 변액 종신보험, 변액 연금보험, 변액 유니버셜 보험. 일단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상품들에 대해서 각각의 특징을 좀 짧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하나하나 조금 깊이 있게 말을 해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 특성만 간단하게 보면 네. 변액 종신보험은 사망 보장을 크게 받기 위한 보장성 종신보험입니다. 네, 보장성 종신보험. 그렇죠. 그리고 변액 연금은 은퇴 후를 대비해서 장기간에 걸쳐 상대적으로 조금은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투자 운영하는 채권 중심의 투자를 하는 저축성 보험입니다. 네.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아까 얘기했던 변액 종신 혹은 변액 연금 이 두 가지의 중간점 위치 정도를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정한 수준의 사망과 어떤 측면에서는 공격적인 주식 투자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중간에 위치한 그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이 세 가지 상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특징만 설명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지금 이 이야기만 듣고서는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변액보험 상품을 뜯어보면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상품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세부 사항들은 향후 저희 다른 방송들을 통해서 반드시 상세히 쉽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있는 정보만을 전해드리는 팟캐스트 종합방송 욜로캐스트. 여러분은 지금 욜로캐스트가 만드는 보험 방송,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보험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알약보험을 다시 들으시려면 팟빵 사이트, 알약보험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방송까지 다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서 한수희님께서요, 변액보험 가입 시 쌍방과실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어요. 판매자인 보험회사와 구매자인 소비자 모두가 잘못한 구분이 있다라는 이렇게 워딩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그런데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우선적으로 판매를 제대로 해야 소비자가 현명하게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물론이죠. 네, 솔직히 보험 세일즈 방식에 문제가 많은 게 좀 사실이죠? 우리 그 나비님께서 판매를 제대로 해야 이 말씀에 제가 뇌에 뭐가 딱 꽂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좀 한 말씀 드리자면 네네. 사실 보험이라는 상품이요. 스마트폰과 같습니다. 스마트폰. 너무 과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스마트폰이 계속 진화하잖아요. 네네. 상품은 계속 진화하는데 우리 소비자들은 그 진화하는 상품을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바뀌었지 하면서 계속 쫓아가기 바쁘거든요. 그렇죠. 새로운 기능들이 생기니까. 맞아요.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보험도 지속적으로 진화를 하고 지금은 아까 우리 한수희님께서 세 가지 상품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 상품들이 이미 나온 지 2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20년? 지났어요. 10년이 훨씬 지났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전보다 지금은 더 복잡해졌거든요. 굉장히 복잡하죠. 정말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진화가 됐는데요. 결국에는 이 보험 상품이 진화하는 속도가 있는데 네. 이 상품을 판매하는 우리 설계사분들의 그
의식, 그 상품에 대한 정보, 네. 그리고 이 상품을 해석하는 능력의 그 진화 속도는요, 상품이 개발되는 그 속도보다는 상대적으로 느렸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렇죠. 있다. 설계사분들이 직접 만드는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그 세일즈 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방식들이 계속 문제가 됐었던 거죠. 네네. 사실 그 변액보험이라는 상품이 판매된 초기에는요,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설계사 분들조차도 이 상품은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펀드라는 상품입니다. 뭐 투자형 상품입니다. 이러면서 변액보험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구조, 효용성, 사업비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이해하는 사람조차 드물었어요. 맞아요. 실제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치가 그쵸? 있는 게 예. 바로 앞에서 들었어요. 어느 분이 통화를 하시는데, 네네. 예, 뭐, 나 어느 회사에 들어왔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거기 뭐 하는 곳이냐, 했더니, 우리는 뭐 보험도 하고, 뭐, 맞아요, 펀드도 맞아요, 판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맞아요. 변액보험이라고 들어봤니? 이게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펀드 상품이야. 맞아요. 아직도 그것이 저는 생생히 기억이 나요. 제가 2003년도에 이 업계에 들어왔는데요. 네네.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제가 입사를 하고 나서 한 5개월 있다가 2003년 7월 1일 날 매트라이프에서 우리나라 최초인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때 이제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라는 상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상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품을 제가 분석하고 어떤 해석하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네. 그만큼 해석하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 상품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 속도를 맞출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변액 종신보험, 변액 연금보험, 그리고 변액 유니버셜 보험 중에서 어떤 상품이 특정한 고객에게 적합한 것인가를 먼저 확인하고 네. 그죠? 그에 따른 상품을 제안했어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었던 거죠.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다 이해하셨어요? 저는 이제 이해하죠. 15년 걸렸어. 15년 걸렸어. 15년 됐는데. 이해하는데 15년, 아니, 15년, 걸렸어. 15년 걸린 게 아니고 15년에 걸쳐서 잘 알아왔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이해해요. 뭐가 저 구구절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사연이 많아요. 네. 여튼 15년에 걸쳐 변액보험을 완벽하게 이해하신 빡대리님의 말씀이셨는데요.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고객들한테 이 상품이 적합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사실 그건 굉장히 제가 좀 이렇게 뭐랄까 익숙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마 그게 적합성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걸 거예요. 맞죠? 맞아요. 적합성 네. 원칙. 야, 한씨 한때 한시래. 우리 한때 또 나비님께서 우리 FC님들 네. 사이에서 그 사당동 칼잡이로 불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말이에요. 어마어마했죠. 잘하시네요, 진짜. 그때는 길거리 지나가다가 나비님 보고 눈만 마주치면 다 피했고 사무실 떴다 그러면 책상 그쵸. 잠그기 바빴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분. 무서웠습니다. 사람 무서운 여러 번 존재였어요. 했어요. 무서운 존재였죠. 대단한 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무슨 칼잡이 아니 저는 내 눈만 봐도 슬슬 피하던 그 시절. 굉장히 착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고객분들께서, 청취자분들께서 네. 칼잡이 이러면 잘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그 그래서 뭔 간단하게라도 소리인지. 우리 나비님께서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주시면. 지금 이 네. 이야기는 제가 과거에 그 보험사에서 근무를 할 때 그 준법 감시팀 컴플라이언스라는 그 부서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이곳에서 무서운 곳이야? 감시하는 곳이에요. 준법 그렇죠. 감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보험사의 설계사분들이 보험 상품을 안전하게 잘 판매를 하고 계신지를 말 그대로 이제 감시, 점검을 하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변액보험 판매에 있어서 잘못 판매하는 경우에 맞아요. 네네. 예, 이제 이런 적합성 원칙을 잘 지키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인사적으로 불이익을 이제 하게 하는 그렇게 미워하지 마세요. 그냥 집에 보냈다고 하세요. 뭐 인사적으로 불이익을 줘. 굉장히 슬프고 그냥- 마음이 아팠어요. 네, 그냥 잘 못 팔면 집에 가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보냈잖아요, 그냥. 아니, 그냥 그런 글을 지점으로 조용히 네. 내려 보냈던 그런 일을 한때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네. 마시고요. 예, 뭐 여튼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 아직까지도 이 적합성 원칙을 무시하고 좀 설계사분들이 설명하기 편한 상품만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랬었어요. 네. 근데 이게 솔직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애초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 뭐 2003년도 7월 1일자로 변액보험이 나왔다 치면 그때 초기에 설계사들에게 그 변액보험에 대한 판매 교육이 좀 더 철저하게 완벽하게 제대로 진행이 됐다면은 이런 일이 좀 덜 발생했을 텐데 그게 잘 안 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이거 대답이 조금 이렇게 거시기 하네요. 저는 잘 가르쳤어요. 그래, 이게 왜 그런 게요? 이 두 분이 그때 당시에 그 변액보험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셨던 그 당사자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빡대리님의 활약은 사실 잘 모르겠고요. 네네. 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제가 손해보험에서 근무를 하다가 네. 생명보험으로 넘어온 2009년이거든요. 네네. 그때부터는 제대로 팔았어요. 제가 교육을 했으니까. 그전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부터 교육하고 그때부터 잘 팔았대. 아주 그냥 빠져나가는데 수준급이에요. 한숨입니다. 뭐 여튼 그랬다 치고 자, 이번에는 간단하게 사업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모든 금융상품에는 수수료가 있잖아요. 보험은 이제 그것을 사업비다라고 칭하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 사업비가 변액보험이 유달리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실인가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변액보험의 경우에 특히나 초기의 상품은 굉장히 사업비가 높았어요. 변액보험이 국내에 첫 판매된 게 2000년대 초반인데 그 당시에는 저축형 보험도 사업비를 공개하지 않던 시절이거든요. 네네. 그때 사업비는 지금은 굉장히 내려갔지만 그때 당시의 사업비는 저축성임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내는 보험료에 20% 육박하는 정도의 사업비가 책정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18%, 19% 막 이렇게 아, 있었어요. 그러면 고객들은 사실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죠. 중요한 건 네. 판매하는 설계사분들도 그걸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변액보험을 가르치지 않던 시절이에요. 변액보험을 가르치자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2009년까지는 이런 문제가 있었겠죠. 설명도 잘 못하고. 2009년부터 한수희가 제가 교육을 이제 하고 나서부터는 그렇죠. 네. 설계사들이 이런 걸 다 제 알았다. 강의를 들은 분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죠. 정말 지겹다 지겨워. 할 말은 많으나 자제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그러면 지금 이야기로 치면은 현재로서는 그 변액보험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낮아졌다는 얘기인가요?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내려갔죠. 그리고 그렇군요.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해서 사업비를 더 축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개발이 되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금감원에서요. 네네. 그 변액보험에 대한 민원이 이제 끊이지 않다 보니 네. 사업비를 낮추라라는 명령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사업비 자체를 이렇게 낮추는 작업들이 어쩔 수 없이 계속 진행이 됐었죠.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사업비가 낮아지면 훨씬 더 이득인 거잖아요. 이득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변액보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좀 어려워요. 장난이 아닙니다. 알약보험에 상담 신청을 하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알약보험을 치거나 앱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욜로캐스트를 검색해 앱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한 사실은 뭐냐면 변액보험 이렇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심지어는 빡대리님이 15년간을 연구하신 상품. 그렇게 몰아가는 거구나. 근데 특이한 게 도대체 왜 최근에는 보험회사에서 이 말 많고 탈 많은 변액보험 판매를 더 많이 판매하고자 지금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그 세상을 살면서 말이죠. 네네. 눈치를 본다는 게 참 굉장히 거북하고 짜증나는 일이긴 하지만 네. 샐러리맨, 그죠? 직장인이라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네. 저보다 높은 사람의 눈치를 볼 수 없는 것도 하나의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는, 네. 뭐지? 한수희님, 너도 눈치를 보시나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저 눈치 많이 봅니다. 네. 이상하네. 나는 얘가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 보였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저 눈치 엄청 봐요. 저 윗분들이 엄청 잘해요. 눈치 많이 보고. 아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아니, 우리 한번 네. 날 잡아서 네. 한수이 빨가벗기기 뭐 이런 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근데 그 얘기가 왜 나오죠? 아니 어찌됐건 같이 생활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간에요. 아무튼.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네네. 사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네. 우리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요. 최근에 가장 관심이 있는 핫 이슈가요. 그 2021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그 IFRS 17 IFRS 17, 네. 17이라는 국제 회계 기준에 따른
부채 관리 규정이 있어요. 네, 그 규정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 네. 그 규정을 우리나라가 그걸 지켜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지키기 위해서는 결코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저축성 상품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채로 감안을 하거든요. 부채로 계산을 해요. 네. 그러면 회사에 대한 건전성이 좀 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반대로 보장성 상품을 많이 판매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렇게 압력, 압박, 프로모션 계속 그런 장치 이런 것들을 계속 펼치고 있는 거죠, 사실. 보장성 보험도 공시이율로 이율을 불이해줘야 되는 건 또 부채로 가만히 돼서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좀 덜고자 하는 노력도 맞아요. 있죠. 네. 그래서 변액 종신보험 판매량에 대한 맞아요. 아. 그러니까 일반 종신보험은 변액이 안 붙은 종신보험은 네네. 그 예정이율이라고 해서 그렇죠. 정해진 이자율을 이율? 적용하지만 공시이율은 조금 그 부담이 좀 적고 변동되니까 그리고 그것에서 좀 더 자유로운 것이 이제 변액이 붙어 있는 상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변액 종신에 대한 판매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결국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어떠한 국제적인 그 제도를 맞춰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그것을 조금 더 손쉽게 맞추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변액 상품을 더 많이 판매를 하고자 한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맞아요. 되겠죠? 네. 예. 그리고 사실 제가 듣기로는 물론 상품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설계사들의 수당? 아, 그 얘기를 하면 약간 좀 민감해질 수 있는데요. 네. 뭐냐면 이 저축성 상품의 사업비하고요. 네. 보험회사가 책정하고 있는 사업비와 보장성 상품이 갖고 책정된 사업비가 좀 달라요. 네네. 그래서 저축성 상품에 대한 사업비는 상대적으로 적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감원, 뭐 금융위원회에서 제재하고 있는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점점 적어지고 있고요. 네네. 종신보험 보장성 상품에 대한 그 사업비 규제는 사실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 판매하시는 설계사분들한테는 수수료라는 부분으로만 접근을 한다면 보장성 상품이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보험회사에서도 보장성 상품에 대해서 계속 판매 촉진을 하고 네. 그것에 따라서 또 설계사분들 입장에서도 보장성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본인한테 소득에 도움이 되다 보니 네네. 그게 서로 간에 이 코드가 맞는 거죠. 아. 그래서 최근에는 저축성 상품에 대한 판매 비중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트렌드가 좀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네. 조금 속이 쓰리네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큰 축이 두 개인 거예요. 제가 이야기로는. 한편으로는 회사에서 예. 네. 뭐 부채에 대한 비율이나 국제 회계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손쉽게 맞추기 위해서 변액보험에 대한 판매를 뭐 증진시키는 방안을 한다. 그리고 또 한 축에서는 그것을 판매하는 설계사들 입장에서 저축보험보다는 종신보험에 대한 커미션 수수료가 훨씬 더 높으니 그것에 좀 더 집중을 한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밀고 있는 상품들을 설계사들은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다 그렇죠. 보니 서로 잘 맞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좀 적어지는 그렇게 되는 거네요. 한쪽의 정보만 더 많이 듣게 되는 그러한 불균형도 좀 볼 수 있죠. 네. 그래요. 참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글쎄요. 변액보험에 대한 이미지가 솔직히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꼭 네. 그렇게만 생각할 건 아니에요. 네. 요즘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나눴지만 네네. 제대로 알고 가입하면 사실 변액보험만큼 좋은 것도 없어요. 그래요? 저는 동의합니다. 특히나 요즘 출시되어 있는 상품을 보면 변액보험을 가입하는 정말 최적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뭐 거죠? 사실 변액보험 좋은 것 얘기하면 밤을 새워 얘기해도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근데 앞으로 물론 상품별로 주제를 다뤄서 디테일하게 향후 방송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네. 큰 틀에서 하나씩만 좀 말씀드리면 먼저 종신보험을 가입하려는 고객이라면 일반 종신보험보다는 변액 종신보험이 더 좋아요. 왜요? 그렇죠. 왜요? 그냥 보험료가 싸요. 보험료가 싸다. 예, 보장은 네, 똑같은데 네. 보험료가 더 싸요. 어... 보험료를 산출할 때의 기준 중에 하나가 예정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그 예정률이 변액보험이 일반적으로 더 높아요. 어... 전통적인 종신보험보다. 그래서 보험료가 더 쌉니다. 보장은 똑같은데 보험료가 싸면 당연히 싼 걸 해야 되겠죠. 그건 그렇죠. 오히려 보장은요, 변액보험은 때로는 가산보험금이라는 게 있어서 보장을 더 해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료는 싸고 보장은 같거나 높으니 당연히 종신보험 가입하려면 변액
종신보험 가입하는 게 좋죠. 근데 변액보험은 펀드에다 투자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거에 따른 손실에 대한 위험성도 있잖아요. 물론 그런데 네. 종신보험은 원래 언제 받는 거죠? 사망했을 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망을 생각해 본다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망보험금이 막 그 투자 손실 때문에 줄어들면 최저 어떡해? 보증을 해줘요. 사망보험금을 예, 최소한의 가입한 금액은 지켜주거든요. 아무리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아, 오케이. 그리고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형 상품이잖아요. 네네. 이 상품은 투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을 유지하면 투자 원금이나 혹은 그 이상을 보증해주는 최저 보증 제도가 있어요. 펀드에서 손실이 나도 보전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 그것도 역시 안정적으로 투자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상품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해약하면 안 되고 일정한 약속을 이행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도 납입한 보험료를 100% 또는 뭐 이렇게 그 이상을 약간의 이상을 많은 보장해 경우는 주는. 200%도 해줬어요. 그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나눠서 거고요. 받는 경우. 네. 그리고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네. 기본적으로는 입출금이 굉장히 자유로운데 네. 요즘에 입출금 자유로운 건 은행에 가면 예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예금은 다 과세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10년 이상 장기간 유지하게 되면 중간에 내가 돈을 넣었다 뺐다 하더라도 10년이 지났을 때는 비과세를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비과세 통장으로서 가져갈 수 있고요. 네네. 특히나 변액보험은 예금자 보호가 안 됩니다. 그렇죠. 네. 5천만 원 이상 자산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금자 보호 제도라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예금자 보호가 안 되지만 오히려 소비자에게는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더 안정적이다. 네.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맞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은 예금자 보호 제도를 굉장히 금융상품에 있어서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그럼요. 있잖아요. 굉장히 믿고 가죠.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변액보험이 예금자 보호가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더 안정적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네. 이제 다음번에 방송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할게요. 다만 예금자 보호 제도에 허점이 있어요. 네네. 5천만 원 한도라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한 금융사에다가 내가 돈을 맡길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 네네. 반면에 변액보험은 예금자 보호가 안 되지만 그 한도가 없는 다른 안전장치가 마련이 돼 있어서 오히려 더 안정적이에요. 그 다른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다음번 방송에서 말씀을 해주시겠다는 거죠? 한 번에 다 까면 이게 떡밥을 던지는 거죠 지금? 어떻게 다 까요? 굉장히 맛있는 떡밥을 던져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 소비자분들, 청취자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 걸까요? 제가 뭐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일단 뭐 가입하고 계신 그 증권, 보험 증권을 꺼내셔서 그 상품의 이름을 네네. 보셨을 때 네. 그 변액 종신보험인지 네. 변액 연금이라고 적혀 있는지 아니면 세 번째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라고 적혀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마 우리 방송을 좀 이렇게 처음부터 쭉 잘 들으신 청취자분들께서는 아마도 이렇게 보험증권을 이미 다 모아서 이렇게 그럴 그 수도 서류 처리에다가 파일링을 다 해놓으셨을 것 같아요. 아주 우리 빡대리님이 좋은 모습입니다. 정말 주기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증권을 봤는데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이다. 그렇다면 이 상품은 이제 투자를 통한 저축보다는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된 기능으로 보장성 상품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네네. 이것에 대한 사망보험금이 얼마인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그 변액 연금이라고 한다면요. 네. 두 가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요? 첫 번째는 이제 펀드입니다. 펀드. 음. 변액 연금을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는요.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있다면 그 펀드를 전부 다 채권형으로 해두신 분들이 계세요. 네. 내가 노후에 쓸 자금이니까 100% 안전성으로 다 가져가야 된다라고 해서 손해를 거의 볼 수 없는 네네. 기도적으로 볼 수 없는 채권형 펀드로만 하시는 경우가 이게 있는데요. 문제인가요? 근데 이제 이 변액 연금이라는 상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최저 보증이라는 제도를 갖고 있거든요. 네. 약속만 지킨다면 즉 그 약속이라는 것은 납입을 완료하고 최소한의 거치 기간을 지켜준다면 네네. 내 원금은 100% 되돌려주는 보증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네. 그렇다면 그러한 목적들과 그러한 약속들을 지킬 자신이 있어서 변액연금을 가입하셨다면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내 원금은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공격적으로 펀드를 운영하는 게 맞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변액 유니버셜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네네. 두 번째 말씀드렸던 변액 연금보다도 펀드 구성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 변액 연금보다는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 좀 더 공격적인 자산 운용을 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요. 네네. 추가 납입을 좀 더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고요. 펀드 운영이라든가 펀드 변경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계신 컨설턴트분, 설계사분과 충분한 협의 뭐 이런 것들 상호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꾸준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요. 지금 네. 그러니까 추가 납입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제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갑툭튀예요 지금. 네. 추가 납입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추가 납입은 이제 상품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내가 보험료는 매달 약속한 금액을 내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 외에 연금 상품이나 변액 유니버셜 보험 상품이나 내 자산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네. 여유 자금을 좀 더 넣겠다. 그래서 펀드에 넣어서 자산 운영을 더해서 수익을 좀 더 가져가는데 내 목적을 두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일부분의 납입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금들을 네. 추가로 더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그 추가로다가 납입하시는 보험료는 네. 사업비가 제로거나 네네. 거의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들을 활용하신다면 실제로 그냥 일반적인 펀드에 넣는 것보다는 변액 보험에 넣는 것이 그 활용도에 있어서 그리고 그 변액 보험에 들어가는 그 펀드의 운영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의 이득을 좀 보실 수 있거든요.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고객분들의 자산을 키워나가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 근데 이 말씀을 다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다 듣고 봤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에 네. 다음에 또 시간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네. 다음번에 저희 상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눌 거기 때문에요. 그때 이 방금 말씀하셨던 추가 납입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쉽게 네, 예를 네, 들어서 설명을 네. 해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어요. 네. 일단 오늘 서두에서는요. 지금까지 어떤 팟캐스트에서도 변액보험을 다루지 않았는데 알약보험에서 최초로 다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동안 다른 팟캐스트에서 왜 이 내용을 다루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어렵다라는 거죠. 어렵죠. 에이. 그래도 다행이에요. 알약보험에는 변액보험 전문가 둘이 있으니까. 2009년 이후 전문가와 15년 동안 내공을 쌓은 전문가. 네. 근데 사실 이거 오늘 설명하면서 저 되게 머릿속에 맴도는 게 네네. 공개방송을 해야 되겠다. 이게 보여드리는 도식화된 자료가 없이 말로만 그렇죠. 설명하려니까 청취자들도 상당히 맞아요. 이야기가 좀 어려울 수 맞아요. 있겠다는 네. 생각이 자꾸 드네요. 어쨌든 오늘은 변액보험의 입문과정으로 생각하시고 큰 틀에서의 굵직한 모양새만 좀 말씀드린 거니까 네. 다음 방송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좀 심화과정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늘 말씀드리는 건데 장롱에서 보험증권 꺼내도 도저히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면 네. 욜로캐스트에 의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알약보험 내 마음속에 저장. 왜 안 나오나 했어. 네. 혹시 내가 가입한 변액보험의 내용을 정확히 잘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알약보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약보험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페이스북을 통해 상담 요청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마 오늘 저희 방송을 열심히 들으신 분들께서는요, 머리가 조금 살짝 아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명현 현상이라는 거 아시죠? 네. 예, 좋은 약을 드시고 치료를 받을 때 내 몸이 극복할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잠시 겪는 이상 증상이다라고 그렇죠. 합니다. 네. 혹시 지금 머리가 아프시다면은요, 여러분들은 명현 현상을 겪고 계신 겁니다. 앞으로 저희 알약 방송의 처방을 지속적으로 잘 받으신다면 정말 건강하고 튼튼한 보험 소비자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의 전문가께서 한 말씀씩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고요. 네. 건강검진 결과지가 어제 집으로 왔어요. 네네. 네. 제가 건강검진을 받을 시기가 이제 술을 한 달 동안 안 먹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런 때가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에서 검진을 했는데 작년보다 모든 결과가 다 안 좋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되게 네. 슬프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술을 안 먹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제 집에 계신 마님께서 네.
굉장히 슬픈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어떤? 몸이 있다고가 뭐냐. 더 망가지기 전에 보험 더 들어놔라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근데- 대안을 내두셨네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얼마 전에 상조 가입하셨다면서요? 아,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네. 본인의 얘기가 너무 길어져. 네,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제가 직접 겪다 보니 우리 청취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보험은요. 건강해야지만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변액 종신이건 변액 연금이건 변액 유니버셜이건 일반 뭐 암보험이건 네. 상해보험이건 그래서 건강하시고요. 건강하실 때 꼭 보험에 대해서 생각하신다면 이때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이때는 뭐? 알약보험. 저장. 네. 아, 굉장히 막 한스럽고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한수희님. 저는 지난번에 우리 반찬 원정대로 인해서 오행시 네.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사장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어우.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역시 이어서 오늘은 네. 이제 우리 주제와는 좀 다르지만 알약보험 사행시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아, 진짜? 아, 네, 운을 한번 띄워주시죠. 알? 알쏭달쏭 어렵기만 한 보험 이야기. 약. 약발 좋은 해결책이 필요하신가요? 보. 보지 않고 듣기만 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험. 험한 세상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방송. 우리는 알약보험입니다. 브라보! 내가 창의력이 이 정도예요. 기가 막히다. 우리만 좋아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다음 주에는 뭐 하지? 대박이야.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제. 자, 두 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야, 멋지다, 진짜. 야. 알약보험에 상담 신청을 하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알약보험을 치거나 앱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욜로캐스트를 검색해 앱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